잘 쉬었습니까? 네, 2부 들어갑니다. 자,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 마음 챙김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죠. 마음의 주인 된다는 것은 일종의 마음 챙김을 잘 하시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건 틱나탄 스님이 설명한 우리 마음의 구조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의식의 저장소가 있고 윗그림에는 의식의 거실이라고 하는데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여인숙이 바로 위쪽에 있는 바로 요 방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 마음의 여인숙에 사실은 손님들이 그냥 무대뽀로 아무나 오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미리 준비된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그 손님들은 의식의 저장소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손님들이죠. 이 그림은 원래 인터넷 패밀리 시스템 내면 가족 체계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은 바로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의식의 저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찾아오는 손님들은 어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저도 최근에 제 안에 분노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물론 평상시에 화를 잘 내거나 그렇게 예민한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꽤 원리 원칙을 많이 따지고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좀 힘들어하고 물론 저 완벽하게 원리 원칙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가끔은 타인들에게 원리 원칙을 들이대면서 제가 따지는 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 제 의식의 저장소에 따지는 제 마음의 손님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외부 사건이 생기면 제 의식의 저장소에 있던 따지는 그 친구가 의식의 거실로 올라와서 그때 마음 상태를 잡고 있고 때로는 직접 이제 그 예민해진 분노가 타인들한테 막 당신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오는 손님들, 우리 마음의 여인숙에 오시는 손님들은 아주 패턴화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 동안 경험했던 특정한 경험들, 특정한 감정들이 찾아오지 어쩌다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손님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처럼 부정적인 손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이렇게 다른 어떤 형태의 손님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앙에 뭐가 있냐면 참자라는 게 있어요. 오늘 좀 어려운 공부예요, 이게. 분명히 의식의 저장소에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생각의 어떤 인지적인 행동의 패턴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의식의 중심에는 참자라는 거대한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아직은 이해가 안 되죠? 참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전에는 종교적인 영역이었어요. 참자라는 것은 일종의 불교에서는 이제 본마음, 그래서 이걸 본성, 불성, 또 기독교에 한다면 신성, 하나님이 닮은 어떤 영성, 신성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 영역들이, 종교적인 영역들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참자라는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심지어 고통, 슬픔, 절망, 공포의 순간일지라도 매 순간 중요하고 매 순간이 가치 있고 매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처럼 의식의 저장소에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이러이러한 어떤 외부 사건에 의해서 아까 스트레스 자극에 의해서 우리 감정들이 예민하게 반응이 올라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중요하고 매 순간 가치 있고 매 순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참 주인으로서의 삶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따가 참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건 뭐냐? 숨 쉬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교사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나는 인생 헛살았어. 되는 일이 없어. 온갖 생각을 하고, 답답해, 짜증나, 너무너무 끔찍해, 슬퍼.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참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난 바보야. 해보세요. 바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식의 저장소에서 바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의식이 거실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 바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올라요? 그때 어떤 감정이 같이 따라 올라와요? 슬픔이 같이 따라온다고 합시다.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퍼졌어. 그러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따라오죠. 그죠? 여러분 바보라고 해보세요. 다시 한번. 진짜 바보야. 인생 헛살았어. 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내게서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진짜 허무하고, 좀 슬퍼지고, 뭔가 좀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게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렇게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죠. 이제 우울증을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잠깐 왔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 또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인생 괜찮아. 재밌다. 깔깔깔대는 그 재밌는 내가 또 우리에 올라오면 또 괜찮아요. 근데, 손님들이 오랫동안 마음의 여인숙이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내 여인숙을 점령하고 있다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해보세요.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해보세요. 자,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지금 감정이 어때요? 조금 괜찮지 않은가요? 자, 이것은 이제 융합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인지융합이라고 하는데 생각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그러면 내가 꼭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알아차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멋진 사람일까요? 멋진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규정하기엔 참 어렵지만 바라보는 제가 있고 바라보는 자가 있고 생각하는 자가 있죠. 우리는 생각하는 자로 동일시합니다. 되게 이걸 동일시라고 그래요. 진짜 사는 것은 너무 답답해. 갑자기 답답하다는 감정이 느껴졌어. 그러면 답답함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의 감정과 나는 동일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답하다는 감정 올라오는 순간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 인생 뭐 있어? 다 그런 거지. 다 의미 없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이러면서 끝없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주고받으면서 의식의 거실에 손님으로 찾아온다면, 그런데 진짜 이들이 우리의 주인일까? 보세요. 이 감정과 생각이 끝없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을 때 화가 나면 화가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구들 아까 그죠? 여인숙의 그 시처럼 가구들을 몽땅 내가요.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누군가에게 싸우고 이런 감정이 있죠. 근데 그건 뭐냐면 화가 분노가 진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 자신을 알아차리는 나가 있어요. 내가 화가 올라왔구나. 해보세요. 화가 올라왔구나. 올라온 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일종의 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자하고 생각하는 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차리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 이제 탈동일시인 거예요. 아까는 동일시였죠. 나는 너무너무 뭐라 표현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너무 답답해.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늘상 우리에게 스스로가 이렇게 떠올리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라는 것을 아까 인지융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탈융합, 다른 말로 탈동시라는 것은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탈동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탈융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 알아차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음 챙김하는 자예요. 마음 챙김을 하는 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잘한다는 것은 잘 알아차린다는 거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 내가 이미 본성으로 들어가는 진짜 자아로 들어가는 경험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숨쉬는 자는 누구인가? 알아차림 속에 머무는 것이 명상의 핵심인데 알아차림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그저 실험실 삼아 자리에 앉거나 누운 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일도 없이 내적인 고요함의 마음을 연다면 그건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마음챙김 명상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는 깨어있는 자, 어떤 것도 동일시하지 않는 현존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존 카바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챙김이란 이 명상법을 자, 서양에서 가장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원래는 이제 이거 위파사나 명상법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를 서양식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마인드풀니스라고 이름을 변경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핫 이슈가 된 지금 상담 심리학계의 흐름이에요. 자, 이 순간순간 펼쳐지는 경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한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마음챙김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과 생각을 그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음챙김의 핵심 과정은 뭐냐면 현재의 순간에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경험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은 기꺼이 어떤 경험을 하든 나는 바보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든 나는 절망적이고 너무 답답하든 때로는 화가 나는 감정이든 그런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그 현상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여인 속에 손님들이 찾아왔죠. 이 손님들이 영원하게 거기에 안주해야 한다면 글쎄 이건 이미 다 내 이 여인숙은 그냥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인숙에 오는 손님은 오래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또 왔다가 사라져. 상황이 끝나면 또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주인이 지금 화가 왔구나. 절망이 왔구나. 그래서 그 손님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맞이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영어로는 셀프, 우리말로는 참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찰적 자기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어때요?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을게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제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죠.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저기 저런 네 가지가 없는? 막 이렇게 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죠.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나하고 동일시가 되면 어쨌든 그 감정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빵빵 눌러든지 아니면 가서 내가 두고 봐, 너도 내가 응징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역으로 투절해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추월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20년 전이에요. 아주 정말 오래전 일인데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깍두기인 것 같아. 너무 겁이 났어요. 그때 반성을 했죠.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허다하게 많다. 그래서 포기하고 얼른 도망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 같으면 이제 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마음 챙김이 잘 돼서 내가 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너무 심장도 발작 지금 순간 뛰어 올라오고 해요. 심장이 막 뛰죠. 막 화가 나면 심장도 뛰고 있고 화가 올라오고 있고 저 자식은 미안해요.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정말 네 가지가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막 부정적으로 하는 그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순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알아차리는 경험을 할 때 그 분노와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라지진 않아요.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는 자로서 그 생각과 감정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딱 일치가 되면 내가 생각이고 내 감정인데 그 순간 생각, 감정을 분리시켜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런 감정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리게 되면 이 누구예요 지금? 주인이 누가예요? 얘들이 주인이에요? 지금 바라보는 자가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이 올라오고 있고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분노가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이 순간이 여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이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혹시 불교에서 제가 들었는데 마음에게 주인의 자리를 넘기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재밌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해요. 마음이 어떠세요?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지금 답답해요. 우리는 그 마음을 물어보면 대체로 감정, 또 어떤 생각을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고요. 그것이 밖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몸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느끼는 감정은 몸의 신체적인 감각을 동원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몸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표현될 때 우리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지, 정서, 행동, 신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마음 챙김을 잘 한다 그러면 이것이 그 생각과 감정과 몸의 감각과 내 행동과 동일시되지 않는, 그래서 내 행동과 몸의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주인된 삶이 쉽냐?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감정이 나이고 생각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숨 들여 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숨 내쉬는 걸 알아차리고. 이게 명상법이라는 게 매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를 닦을 때, 위아래 닦을 때 위아래로 닦아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고, 걸어갈 때 오른발, 왼발을 걸어가는 걸 알아차리는 이 경험들을 오랜 동안 훈련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어있는 삶, 매 순간 알아차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운동, 태권도를 하려면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죠. 반복해서 차고 주먹을 날리고 이런 경험들을 하듯이 이 알아차림 참자의 경험도, 알아차림 경험도 이렇게 매 순간순간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쉬운 것이 뭐예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 들여 마실 때 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쉬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챙김의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단지 우리가 지금 경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체로 어떤 사건과 상황 속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다 나쁘다 평가하죠? 옳다 그르다 평가하죠? 우리는 사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평가를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강의 들으신 분은 재밌네, 재미없네, 잘하니 못하니 이걸 다 평가해요. 안 그래요? 평가하죠?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스스로 해요. 좋은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평가가 낮으면, 진짜 왜 그러지? 또 이렇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생각하게 돼 있고, 그 생각이라는 건 결국 끝없이 평가를 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세상과 나에 대해서 끝없는 잣대를 재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또 갖게 되고, 또 때로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으로 또 생각으로 이어져 가서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늘 바라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생각을, 때로는 느낌을, 때로는 여기에 이어서 표현한다면 몸의 감각을,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가 친구를 지금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내가 막 화가 나서 상대에게 막 이게 삿대질 하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났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알아차리지만, 내 손이 누군가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알아차린다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건 또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은 이제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 또 이거 끝없는 고통 속에 또 들어갑니다. 평가, 판단하지 않고 내게서 일어나는 현상들,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자? 영어로 letting go, 그냥 내버려 두자. 단지 그냥 흘러가도록 두자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연습이 바로 바라보고 내려놓고, 바라보고 내려놓고. 그래서 마음챙김 훈련의 기본 구조가 뭐냐면 오감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훈련은 뭐냐면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감에 집중하는 거. 그 중에 이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자, 주어진 순간에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또 몸의 어떤 느낌과 생각에 명칭을 붙이는 거. 그래서 좀 수월한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또 주위 환경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것을 내가 계속 알아차리는 경험들. 그래서 이제 그 존 카바치는 그 건포도 명상을 하죠. 건포도 명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몸의 감각, 실제 감각이 느껴지죠?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말랑말랑, 부드럽게 말랑말랑거리는 요 지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쭉쭉 가면 소리가 나죠. 소리에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코에다 대고 이렇게 냄새 맡은 거에 냄새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자 이제 뭐예요? 미각으로 그것이 내 입에 들어와서 어떻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지, 이런 오감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기초적으로 이 감각은 우리가 늘상 살아있는 동안 오감은 활성화되어 있고 호흡은 얼마든지 끝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주의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명상은 크게 보면은 집중 명상이 있고 하나는 통찰 명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마음챙김 명상은 일종의 통찰 명상입니다. 세상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하지 않고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이 훈련하는 이유가, 통찰한다는 건 뭐냐? 깨어있는 삶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생각 속에 빠져들지 않고,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다른 무언가의 감각에 빠져들지 않는, 그래서 매 순간 현재에 살도록 하는 경험. 사마타 명상, 집중 명상은 고요한 상태,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것,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걸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마음챙김 명상은 고요한 상태가 아니고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 자, 이런 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솥단지가 있었죠. 시골에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이제 큰 가마솥이 있죠.
가마솥에 지금 펄펄 끓는 물이 있고 이걸 열어야 돼요. 근데 이게 뜨거운 줄 모르면 어때요? 덥석 잡죠. 그럼 결과적으로 크게 되겠죠. 근데 이걸 뜨겁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요. 어떻게 잡아요? 뜨겁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알아차림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을 이용하든 최대한 내가 굳이 어떤 도구도 없다면 최대한 밀쳐서 순간적으로 그 화상을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죠. 이게 바로 알아차림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죠. 내가 화가 나는데 화가 난지를 모르고 학생한테 화를 내거나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배우자에게 화를 낸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걸 일단 알고 있고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난 걸 알아차리고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분노가 제일 중요한 지금 일상적인 삶에서 감정적인 주제가 분노가 제일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나의 분노는 나를 향한 분노가 있고 타인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타인을 향한 분노가 크게 되면 그것이 상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고 나를 향한 분노가 너무 크게 되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죽이는 그래서 심각한 우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분노와 화가 난 것을 모르고 화를 냈을 때는 그 상처가 어마어마한데 알고 화를 내면 안다는 건 누가 아는 거예요? 아까 아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 챙김을 하는 자. 아는 자죠. 그것이 바로 일종의 아까 참자하고 마음의 주인이에요. 모르고 할 때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아까 분노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죠. 모르고 화를 내. 지금 내가 화가 난지를 잘 모르면 분노가 주인이 돼서 화를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주인되기라는 것은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순간 내가 잘 알아차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이나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감정과 생각이 내가 주인 역할의 리더가 누구예요?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인 속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인이 손님들을 잘 보면서 당신이 화가 너가 왔군요. 나는 너무너무 무가치라는 그 스스로의 부정생각을 갖고 있는 나가 왔군요.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 손님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이 이제 명상법. 아까 여러분들이 틱나탄 스님이 만들었던 원중심의 참자라는 말이 무언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참자라고 하는 진짜 주인이 있는데 의식의 저장소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적인 패턴들이 의식의 거실로 예인숙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 자에게 그런 자신에게 그런 감정과 생각에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지 말라. 당신은 원래 이 주인이 바로 당신은 그 참자가 주님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들어갔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이 여인숙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임을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참자가 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오늘 제가 호흡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명상 또 있어요. 자, 한번 이 호흡 명상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 호흡 공간 명상,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아마 조금만 더 이제 많진 않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흡 명상이에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또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실제 자율훈련법, 이완 명상은 이완시키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이제 스스로가 깨어있는, 알아차리는, 그래서 참자가 되는 명상법을 지금 같이 공부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이제 아까는 등받이를, 자, 여러분들 의자에 등받이에 됐다면, 척추를 바로 세우고, 자, 등을 대고 눕거나 앉아서, 혹은, 편안한 자세를 취하지만, 가능하면 앉을 때는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를 좀 늘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자, 편안하다고 느껴지면 눈을 감으시고요. 자,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시고, 숨을 길게 후 내쉬고, 숨을 들여 마시고, 들숨과 숨을 내쉬는 날숨에, 이제 지금부터 아랫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의를, 의식을 아랫배에 두십시오. 단전 부근에 주의를 두시고, 숨을 들여 마실 때는 배가 약간 부풀어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을 집중하시고, 숨을 내쉴 때는 복부가 배에 바람이 빠지는 그 순간을 잘 알아차려 보십시오. 숨을 들여 마시면서 후 배가 일어나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꺼지는 그 순간, 여기서는 흔히 들숨과 날숨이라고 표현할게요. 들숨에 주의를 집중하시고, 또 숨을 내쉴 때 날숨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자, 매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여 마시고 들숨, 내쉬면서 배가 쑥 꺼지는 날숨. 들숨과 날숨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 배에서 일어남, 숨을 내쉬면서 배가 꺼질 때 사라짐이라고 마음으로 외쳐주십시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잠시 스스로 들숨, 날숨에 집중하시고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좋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일어남, 숨을 내쉬면서 사라짐.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히 아랫배에 의식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숨, 날숨, 일어남, 사라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이 주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 주의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생각 알아차려 주시고, 어디가 가려울 때는 가려움이라고 알아차려 주시고, 다시 주의를 아랫배로 이동해 주십시오. 주의가 잠시 소리로 이동하셨다 그러면 소리가 들렸다라고 알아차려 주시고 다시 주의를 아랫배로 이동합니다. 설사 마음이 호흡에서 벗어나서 어딘가에 지금 빼앗겨서 뭔가 지금 혼란스럽게 이동하고 있다면 개의치 마시고 그저 하실 일은 호흡으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주의가 어디를 갔든 우리는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면, 주의가 돌아오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 자,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이 연습을 일주일 동안 매일 15분간 편한 시간에 해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숙련된 명상, 수련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 일정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호흡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차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호흡 명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타 명상이든 아니면 비파사나 통찰 명상이든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숨을 들여 마실 때, 내쉴 때 온전히 깨어있는 집중하시면 그게 집중 명상이기도 하고 통찰 명상이기도 합니다. 아셨죠? 혹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도 이 호흡 명상을 적어도 수업 시작 전에 적어도 한 5분 정도라도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내용대로 우리의 주의를 아랫배에 두셔서 들숨 날숨에 계속해서 몰입하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건 그런 경험을 해보신다면 선생님도 같이 경험하신다면 아이들도 분명히 어떤 심적인 변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호흡 명상 경험하셨고요. 뭐 쉽지 않죠? 아랫배에 드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오면 그때 분명 생각 왔구나. 생각 알아차리고 다시 의식을 어디로? 아랫배에 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가 막 흔들릴 때 어때요? 바람 불면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앵커링, 닷을 내려야죠. 닷을 내리면 정박이 되면 물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긴 해도 이동하진 않잖아요. 이 호흡 명상은 일종의 우리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다시 호흡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원래 자리를 우리가 매번 훈련을 경험하신다면 일종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산란했다가도 다시 정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호흡 명상을 생활하시는 거 참 권합니다. 자, 마음 챙김 명상 아까 비슷해요. 이건데 이제 아까처럼 호흡에 집중하시되 이제 호흡에 집중하셔도 되는데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니까 오감에 이제 집중하는 것도 있죠. 편한 자세를 찾아서 눈을 감고 자 편안하게 이제 의자를 대도 되고 아니면 좀 뛰어나도 되고 자, 의자가 만일에 몸의 감각에 이제 닿았더면 허리하고 이제 뒤에 등하고 의자가 닿으면 몸의 감각이 있죠. 그것도 일종의 알아차리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혹시 어떤 생각이나 시각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든 소리가 들리든 몸이 감각적으로 가렵든 어떤 느낌이 올라오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간에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자유롭게 그냥 두라고. 첫 번째는 경험의 장이에요. 두 번째는 경험의 장에서 무엇이든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명료해지면 거기에 소리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리고 소리에 집중하되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 왔구나, 또 어디가 가려우면 가려움 왔구나, 그렇다라도 계속 소리에 집중하는 방법. 아까는 호흡에 집중했는데 들숨 날숨에 집중했는데 어떤 감각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그냥 흘러가게끔 떠나보내고 소리에 계속해서 집중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이어서 한번 이것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제가 걷기 명상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3분 호흡 공간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 화면에 다 이렇게 늘려다 보니까 조금 이게 글씨가 작은 건데 3분 호흡 공간 명상이라는 것은 자, 처음에 1단계는 알아차리기, 2단계는 주의를 돌리기, 3번에는 주의를 확장하기예요. 제가 3분이지만 해보니까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눈을 감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지심을 그대로 읽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지시문을 읽으시면서 이 지시문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이제 여러분이 좀 터득이 되시면 홀로서도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알아차리기는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 편안하게 이완하시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온갖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얘기예요. 아까도 감정이 일어나든 또 소리가 들리든 냄새가 나든 온갖 감정들을 잘 주목하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은 내게서 올라오는, 내 의식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호흡 명상처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일단 1단계는 알아차린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아랫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아까처럼 감각적으로 혹은 생각이나 감정이 오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생각이 왔고 이렇게 하세요. 생각 왔구나, 생각. 감정이 느껴지면 화가 났구나, 감정.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어떻게 가려우면 감각 알아차리고 다시 원점인 아랫배에 두시고 아랫배의 움직임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까 했던 호흡 명상이에요. 세 번째는 주의를 확장해서 호흡에 집중하시지만 온갖 감각을 다 함께 공유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도 알아차리고 소리도 알아차리고 매 순간 깨어있는 그런 모든 몸의 감각과 그리고 호흡과 같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알아차린 이 경험을 3분 호흡 공간 명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고, 걷기 명상이 있습니다. 걷기 명상이라는 것은 이 마인드풀리스 명상 중에 가장 선호되고 호흡 명상과 버금가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자, 걷기 명상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런 게 아니고 오른발을 들어고 왼발을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남방불교, 특히 그 소승불교에서 위파사나 명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걷기 명상이에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움직일 때 오른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왼발 움직일 때 왼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 이 경험들, 이 1단계 행선이라고, 1단계 걷기 명상, 2단계 걷기 명상이라는 것은 들고 오른발을 들고 나아가고 놓고 다시 왼발을 들고 나아가고 놓고, 그러니까 뭐냐면 3단계예요. 들고 나아가고 놈, 듬 나아감 놈. 그 빨간색 돼 있죠. 듬 나아감 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동작에 알아차리,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템플스테이 가면은 이런 걷기 명상 많이 합니다. 듬 나아감 놈, 듬 나아감 놈. 천천히 듬 나아감 놈.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생각이 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듬 나아감 놈. 갑자기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템플스테이 매미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그게 확 의식으로 갔다면 나중에 듬 나아감 놈 의식, 그건 이제 기계처럼 하는 거고 소리가 확 지나갔어. 그럼 소리가 왔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듬 나아감 놈. 그러니까 매 순간 내게서 올라오는 감각들을, 감정들을,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특정 호흡이든 아니면 걷기든 발이든 이렇게 해서 집중하는, 알아차리는 훈련을 권해봅니다. 아마 집에 걷기, 가까운 곳에 산책하실 때 이렇게 천천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알아차리며 걷는 것도 일종의 명상법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마음챙김 명상 혹은 마음챙김을 통한 알아차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될 그런 몇 가지 명상법을 지금 소개를 했어요. 자, 갑자기 체스가 왜 나올까요? 체스가 왜 나오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체스와 체스판으로 구분을 좀 했어요. 체스알은 뭐예요? 체스알은 우리가 장기판이라고 하죠. 장기알. 장기알, 체스알은 어때요? 유동적이고 옮길 수 있는 건가요? 그죠? 근데 체스판은 어때요?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체스알은 다른 말로 이걸 개념적 짝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개념, 자개념 이런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자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부족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짓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일종의 자기 개념이에요. 그런 다른 말 이것을 개념적 자기, 개념화된 자기 그러는데 개념적 자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저런 사람이라는 규정을 하게 되죠. 그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너는 공부 잘하는구나. 어쩜 너는 이렇게 정말 공부 잘하니? 어쩜 너는 이렇게 훌륭하니? 이런 얘기 듣는 아이들은 나는 참 괜찮은 아이고 공부 잘하고 괜찮은 아이다. 너는 이게 성적이 뭐냐? 이게 공부라고 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맨날 떠들고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자란 아이들은 너는 별로 쓸모없는 아이, 무가치한 아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자기를 규정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것을 아이들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양육 경험을 통해서 또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자기들을 규정해요. 개념화된 자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개념화된 자기는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거죠. 좋은 경험을 해서 안전하고 이해받고 수용받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고 늘 부정적인 그 평가를 받고 뭔가 좀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이들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겠죠.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그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생각도 있지만 감정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본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판이 뭐예요? 본판이 뭐예요? 여기서 이 그림 보면은 이 판이 뭐예요? 체스판이라는 거대한 인간의 존재의 그 속성은 변함이 없는 건데 거기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개념적 자기는 달라지죠. 근데 이게 진짜 자기냐고요. 그게 진짜 자기일까요? 규정된 자기, 개념화된 자기가 진짜 자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예뻐해줘서 아빠가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아이야. 선생님이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공부도 못하냐? 이렇게 비난받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규정된 거죠.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본질은, 본판은 체스판이랑 비슷한 거예요. 체스판. 본래 자아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의 주인은 여기서 체스판에서 움직이는 자신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으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마음의 예윤 속에서의 손님이에요. 그러면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본판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거대한 신의 속성이 있고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자, 어찌 보면 순수의식, 진짜 자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 갈 때 우리 안에 영신성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의 신성이 있더라. 어디 종교에 가면은 이제 우리 안에 그 참자, 불성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지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도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진정한 자아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살아갈 필요가 있죠.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이죠? 혹시 그런데 노래 아시죠?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펄럭이에요? 그런데 선승들이 얘기하죠. 바람 때문에 저 태극기가 펄럭인지 네 마음이 흔들려서 태극기가 흔들리는지 이런 물음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바람 때문에 펄럭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려서 저 태극기가 흔들린다라는 그 말의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 자녀가,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합시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라 합시다. 부모님이 그러죠. 너 왜 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혼란스럽고 마치 내가 무가치한 느낌을 갖다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그렇게 슬프겠죠. 내가 슬픈 이유는 뭐예요? 이 슬픔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너는 왜 사냐? 니까짓 게 이런 말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고 내가 막 거기에 흔들려서 너무너무 슬퍼. 그러니까 태극기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비난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의식적으로는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아.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 슬펐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집중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차리는 자가 딱 작동하는 순간, 바람에 의해서 태극기가 흔들리진 않죠. 또, 심지어는 내가 그 생각과 감정에 내가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태극기가 흔들리든 말든 내가 의식이 저 태극기에 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식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온갖 태극기에 바람이 불어 태극기가 흔들리지 않든 간에 그것은 내 삶의 주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그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선생들이 그런 비유를 한 거죠. 아직도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거기에 집착하고 있느냐? 엄마가 당신한테 비난했던 그 소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집착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 현재 이 순간에 여기 머물지 않을 때, 여기에 이 순간에 머물렀을 때는 그것이, 그런 일이 있다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경험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내 마음이 흔들려서 태극기가 흔들린다라는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넘어갈게요. 내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 한번 스스로 더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 고통을 사라지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고통이 사라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전념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 숙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고통을 사라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 할 수 있는 기꺼이 그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거기에 전념해오는 것도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이것으로 정리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아님을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깨어난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생각 너머에는 광대무변한 알미의 영역이 존재하며 생각이란 그 방대한 알미의 아주 작은 조각임을,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을 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시를 잠깐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 되겠죠? 혹시 뭐 질문 받나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오늘 좀 유익하셨습니까? 흔히 유튜브 보면 그러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그런 건 없겠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